영리한 엘씨. 예전에 영리한 엘씨라는 딸을 둔 남자가 있었어요. 딸이 자랐을 때 아버지는 결혼을 시키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래요. 누구라도 딸을 데려갈 사람이 오기만 한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한 남자가 멀리서 와서 구애를 했는데 그의 이름은 한스였다. 그러나 그는 영리한 엘씨는 정말 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버지는 그녀는 충분히 예리합니다.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녀는 길에서 오는 바람을 볼 수 있고 파리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스가 말했죠. 정말 현명하지 않다면 낳지 않겠어요. 저녁을 먹고 식사를 마친 어머니는 엘씨, 지하실에 들어가서 맥주 좀 가져와 라고 말했습니다. 영리한 엘씨는 벽에 걸린 맥주통을 들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뚜껑을 힘차게 두드렸다. 아래층에 내려가서는 의자를 가져와 통 앞에 놓아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었고 허리를 다치거나 예기치 않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캔을 그녀 앞에 놓고 수도꼭지를 돌렸고 맥주가 흐르는 동안 눈을 떼지 않고 벽을 올려다보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여다본 끝에 석공이 실수로 거기에 남겨둔 곡괭이를 정확히 위에 보았습니다. 그러자 영리한 엘씨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한스를 얻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서 여기 지하실로 보내 맥주를 끌어오면 곡괭이가 아이 머리에 떨어져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앉아서 온몸에 힘을 다해 울고 비명을 지르며 자기 앞에 놓인 불행을 생각했습니다. 위층 사람들은 술을 기다렸지만 영리한 엘씨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하인에게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씨가 어디 있는지 봐라 라고 말했다. 하녀는 가서 그녀가 통 앞에 앉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씨, 왜 울고 있니? 하녀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한스를 얻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서 여기서 맥주를 끌어와야 한다면 곡괭이가 아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하녀는 우리 엘씨는 참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며 옆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하녀가 돌아오지 않고 위층 사람들이 맥주에 목이 마르자 남자는 소년에게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씨와 소녀가 어디 있는지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내려가 보니 영리한 엘씨와 소녀가 함께 울고 있었어요. 소녀는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엘씨는 제가 울 이유가 없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한스를 얻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여기서 맥주를 끌어와야 한다면 곡괭이가 아이 머리에 떨어져 죽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녀는 우리 엘씨는 참 영리하구나. 라고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아서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 그들은 소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소년이 돌아오지 않자 남자는 여자에게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서 엘씨가 어디 있는지 보자. 라고 말했다. 여자가 내려가서 세 사람이 한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묻자 엘씨는 장차 태어날 아이가 커서 맥주를 길러야 할 때 곡괭이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곡괭이가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도 우리 엘씨는 참 영리한 아이구나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위층에 있던 남자는 잠시 기다렸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갈증이 점점 더 커지자 내가 직접 지하실에 들어가서 엘씨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모두 함께 앉아 울고 있었고 그 이유를 들으니 엘씨의 아이가 원인이며 엘씨가 언젠가 아이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그 아이가 곡괭이 밑에 앉아 있다가 곡괭이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맥주를 끌어다가 곡괭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듣고 영리한 엘씨 하고 울면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신랑은 한참 동안 혼자 위층에 머물렀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나도 가서 그들이 무슨 일인지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내려갔을 때 5명이 비명을 지르며 불쌍하게 한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불행이 일어난 거죠? 그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스, 엘씨가 말했다.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마실 것을 그리라고 여기로 보내면 저 위에 놓아둔 곡괭이가 떨어지면 아이의 뇌를 찌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스가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네가 그렇게 영리한 엘씨이니 우리 집안에는 그 이상의 이해는 필요 없으니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고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위층으로 데려가서 결혼을 시켰다. 한스는 그녀를 낳은 후, 아내, 나는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 테니 밭에 가서 옥수수를 베어서 우리에게 빵을 주자,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한스가 떠난 후 아내는 맛있는 국물을 끓여 밭으로 가져갔습니다. 밭에 도착한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깎을까? 아니면 내가 먼저 먹을까? 오, 내가 먼저 먹겠구나. 그리고는 국물이 담긴 대야를 비우고 배를 완전히 채운 후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깎을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잘까요? 먼저 자겠습니다. 그러고는 옥수수 사이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스는 오랫동안 집에 있었지만 엘시가 오지 않자 우리 엘시가 참 영리하구나. 부지런해서 밥 먹으러 집에 오지도 않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비웠고 저녁이 되자 한스는 그녀가 무엇을 자른지 보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고 그녀는 옥수수 사이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울이 달린 그물을 가져와 그녀 주위에 걸어두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달려가 집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날이 어두워지자 영리한 엘시는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나자 사방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 자신이 정말 영리한 엘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고 내가 맞나 내가 아닌가?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고 한동안 의심에 빠져서 있었고 마침내 그녀는 집에 가서 내가 맞는지 물어보고 내가 아닌지 물어보면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며 한스, 엘시 안에 있니? 라고 외쳤다. 한스가 네,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겁에 질려서 아, 하늘이여. 그럼 내가 아니구나. 하고 다른 문으로 갔으나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무데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는 마을을 뛰쳐나갔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